환영, 가입 환영 문자,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원 가입한 사람한테 2일 뒤에, 2일 뒤에, 3일 뒤에, 15일 뒤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영업사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문자를 보낼 때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문자를 매일매일 안 읽어보면 못 배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기법이라고 해요? 티저 기법이라고 하죠. 문자를 안 열어보면 손해가 난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선물을 줘보세요. 안 들어오겠습니까? 내일은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기술을 아무도 모르는 남다른 광고 세팅 기술을 이 들어있는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내일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만드세요. 그럼 이 고객이 내 고객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자기 바로 찾아옵니다. 나를 찾아와요. 자, 이 문구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나비드에서 제품을 하나 구매했어요. 밥솥도 파십니까? 저는 밥솥이 좋은지 몰라요. 밥솥. 밥솥이 LTV가 어떻게 돼요? 라이프 타임. 몇 년 정도 쓸 수 있죠? 2년? 2년. 이 밥솥을 사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밥솥을 구매한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메일이나 문자를 세팅할 수 있어요. 밥솥을 구매했는데 내가 다시 재구매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뭔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걸 자동으로 해주네. 네, 하루 뒤에 제품 잘 받으셨나요? 네. 5일? 7일? 7일 뒤에 네,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이 잘 몰랐던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보내줍니다. 이런 문자는 무슨 문자라고 해요? 케어 문자. 네. 고객을 보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10일, 15일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문자를 다 만들어요. 2년 동안 내가 보내지 않아도 얘가 다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A라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또 B라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도 미리 세팅해놔요. 재구매율이 30%, 50% 넘어간다는 얘기죠.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솔루션이 없어요. 고동물, 메이크샵 이런 카페에서 많은데 이런 건 만들 줄 모르는 거죠. 마케팅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솔루션도 제가 마케터가 만들어야죠. 네.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걸 또 구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서버가 달라야 돼요. 네. 3번 특정 게시판에 와서 게시물을 썼어요. 그래도 보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특정 게시판에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도 얘가 작동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와서 넣었어요. 작동돼서 날아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솔루션에서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박이죠? 네. 가격 아직 안 정했는데 얼마에 팔까요? 아직 오픈 안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죠. 7월 1일 날 오픈합니다. 저희 물 한 잔 주실래요? 그 부자금으로는 한 달에 4만 원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아래로 훨씬 하시고 기본 50%더 싸게. 사방 너무 비싸요. 그리고 문자 비용 따로 내야 된단 말이죠. 문자 한 통 보내는데 30원, 20원 그래요. 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퍼널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고객을 잠재 고객을 수집하고 핸들링하는 기술이에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0.01%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 이걸 처음 들어왔거든요. 이 작년에 처음 들어온 게 뭐냐면 일본 놈들 거였어요. VPO라고 네오 VP인가? 네오. 그건 한 달에 사용료가 5만 원인가 그렇죠. 그건 이제 이메일이고 문자는 없었고
그래서 문자를 우리 정재진 대표가 부자코 정재진 대표가 만들었고 그거를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게 메일도 있어요. 메일. 우리가 딱 12시에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1시입니다. 1시에 딱 떼감 나가래요. 가급적 당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할 얘기 아직도 많은데. 자 보세요. 요 메일 시스템은 내가 미리 메일을 작성해 놓으면 내가 어떤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작동해서 순차적으로 날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메일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4,200명. 요것도 다른 것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말이죠. 대단한 놈이에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세팅해 놓잖아요. 메일을 9개를 세팅해 놨어요. 그죠? 이 9개의 메일이 신청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9일 동안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요걸 하나 여러분들이 뭐 이성과 감성의 혼합법이든 뭐든 콘텐츠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고객을 모아주는 거죠. 자동으로 고객을 모아주는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외국에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유인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퍼널 시스템 이해되시죠? 자, 캠페인의 목표는 인지도와 관심 유도, 전환 세 가지가 있다. 네, 인지도 광고를 먼저 한 다음에 관심 유도, 전환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광고 세트를 보면 타겟, 노출 위치, 예산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타겟은 이미 만들어 놨죠, 그죠? 여러분들이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저장된 타겟은 이걸 보고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다 쪼개 놓으란 말이에요. 분류해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럼 그걸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페이스북 광고 세트에서 광고를 만들지 마세요. 타겟을 만들지 마세요. 아셨죠?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네. 미리 그 카테고리별로 네. 이제 카페에 다 추출해놓고 그렇죠. 폴더별로 정리를 네. 해놓는 여기서 광고를 만들면 굉장히 허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목의식이에요. 이거를 광고를 한 2년 동안 해본 사람만 알아. 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광고 여기를 광고 관리자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타겟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타겟 인사이트에서 이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 쪼개서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여기 광고 만들기에 들어가서 타겟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져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타겟 1, 타겟 2 이런 걸 그렇죠. 써서 이렇게 여기다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죠. 네, 미리 해놓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또 한눈에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한눈에 보기 너무 좋죠, 그죠? 내가 미국을 치고 대한민국 치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18세부터 24세가 36%, 여성이 36, 남성이 32 이렇게 한눈에 다 파악이 되죠. 네. 그럼 나이를 줄이면 또 줄어들겠죠, 그죠? 여기서 저장된 타겟은 미리 만들어 놓으라. 그러면 제가 광고 만들기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지도, 관심도, 전환 세 가지 있죠. 처음에는 인지도 광고를 저쪽에 뭐 아무거나 먼저 좀 한 다음에 트래픽이나 잠재 고객 확보로 가셔야 돼요. 이 잠재 고객 확보 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잠재 고객 확보. 최근에 대행해준 데가 여기인데, 예, 제가 한 두세 달 만에 한 10,000명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잠재 고객 10,000명 만들기 쉽습니까? 10,000명을 내가 페이스북에 돈 주고 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7,000명, 268명. 네. 2,700만 원 투자해서 7,000명을 모집했어요.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싼 거죠. 얘들은 이 잠재고 TV를 가지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돌려서 정기 기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50%또 따내요.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힘들죠. 자, 잠재 고객 광고가 이렇게 재밌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이 잠재 고객 확보라는 것과 트래픽 전환이에요. 우리 회사의 뭐 고객들은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픽셀에 저장된 것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픽을 선택하고 계속 눌러서, 제가 여기서 타겟을 선택하면 다른 게 별로 할 게 없는데, 보세요. 페이지 관리자, 최근 결제자, 서울 40에서 20 이걸 눌렀어요. 그럼 제외라는 것도 많이 사용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이 타겟 중에서 제외시킬 사람들, 내 고객이 안 될 사람들을 미리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 타겟 중에서 해외 거주자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 자주 가는 사람도 빼고. 그렇게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해외여행 자주 가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출 위치가 나오잖아요. 타겟이 정해지면, 그죠? 노출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많이 갈등하죠, 그죠? 이걸 페이스북을, 인스타그램을 빼말어,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빼말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는 총 9가지예요. 9가지, 그죠? 9가지 맞습니까? 자,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있어요.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앱을 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 후스콜이라는 앱을 쓰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후스콜에서 광고 하나 뜨잖아요. 그런 걸 오디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페이스북 광고를 갖다가 지들 앱에서 연동하는 거. 페이스북 광고를 자기들 어플에 쓰는 거죠. 많은 어플 사업자들은 그런 광고 수익을 노리고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후스콜 사용할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 대신 걔들은 광고 수익을 챙겨가잖아요. 그런 게 오디언스 네트워크인데 효과가 사실 별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광고 잘 클릭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삭제를 합니다. 우리 업종이 인스타그램이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잘 안 맞겠죠, 그죠? 광고를 내보면 압니다. 클릭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빼요. 그러면 결국은 페이스북 광고만 나가죠, 그죠? 페이스북 광고는 뭐가 있습니까? 모바일, 데스크탑 오른쪽, 또 뭐 있습니까? 피처폰. 4가지죠, 그죠? 4가지. 네. 피처폰이 뭐예요? 폴더 이런 그 실버폰이라고 하나? 할머니들 쓰는 거. 네. 노출 위치를 수정하게 되면, 노출 위치를 페이스북만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 단가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광고 단가를 올라가도 다른 거 빼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광고 단가 올라가더라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광고를 진행해 본 결과는 빼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디언스 네트워크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광고 통계 가보면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광고비가 클릭당 뭐 100원, 150원 그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뭐 5,600원씩 넘어갈 때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뺀다 이거죠. 근데
아이템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뭐 대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자, 예산 일정 이런 것들은 저는요 광고를 처음 세팅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디폴트 값을 따라줘요. 여기 지금 하루 2만 원 쓰러 나왔지 않습니까? 2만 원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5만 원, 10만 원 걸면 광고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디폴트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광고가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광고가 많은 사람한테 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디폴트 값을 하고 오른쪽에 팁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90% 이상의 효율이 좋다. 광고비를 올려주세요. 그럴 때 올리세요. 그런 거 보셨나요? 팁, 광고 팁. 그럴 때 올리면 효과가 정말 좋아집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기 광고주한테 그런 메시지를 네, 주나요? 팁이 나와요. 네. 자, 일일 예산을 어떤 사람은 총 예산을 쓰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일 예산이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종료 날짜는 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광고 게재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노출 이치서부터는 이 노출 이치만 빼고 나머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놔두거든요. 여기 광고 게재 최적화도 디폴트 값으로 놔두는 게 답이세요. 네. 광고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최적화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료 날짜를 안 정하면 얼마나 간지 나중에 어떻게 계속 나가고 이전부터 계속 나가고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뭐 이걸로든 언제든지 광고 끌 수 있잖아요. 네. 0.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광고 끄는데. 네. 노출과의 도달의 차이가 명확해요. 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되면 이제 다음 계속을 누르면 이제 광고 세팅이 넘어가죠. 광고로. 여기서는 새로운 광고와 기존 게시물을 사용했어요. 그죠? 저는 주로 기존 게시물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죠. 자, 만약에 기존 게시물을 한다고 하면 간단한 이거는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로운 광고를 여기서 만든다 할 때는 이렇게 둘레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 단일 이미지, 단일 동영상, 슬라이드 쇼, 컬렉션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이 기법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종은 단일 이미지가 맞고 제품을 취급하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 쇼나 컬렉션이 맞겠죠. 그죠? 네. 다 다릅니다. 자신한테 맞는 기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형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최근에 나온 서비스예요. 저도 아직 안 써봐서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해서 웹사이트 주소를 쓰면 웬만하면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제목, 문구, 행동 버튼, 더 알아보기, 뭐 지금 신청하기, 지금 기부하기도 생겼네. 없었는데 하도 기부를 많이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세트를 만들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광고 세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타겟팅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계속 바꾸는 이유는 타겟팅 때문이에요. 여기는 구성 요소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광고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과, 링크 클릭 377. 네, 377 클릭했다는 얘기죠. 도달은 뭐예요? 도달과 노출이 있는데 도달과 노출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도달은 사람 숫자고 노출은 사람 노출의 숫자. 도달은 사람당이고 노출은 한 사람당 여러 번 광고를 봐도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런 얘기죠. 그죠? 들으셨습니까?
도달은 내가 광고를 아무리 많이 봐도 한 번으로 체킹되고 노출은 내가 광고를 여러 번 보면 여러 번 다 체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다르죠. 얘는 4만 번인데 도달은 25,000명.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고 뭘 해석할 수 있어요? 아, 한 사람이 내 광고를 여러 번 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빈도가 높아야 낮아요. 네.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기 나오죠. 1.6이네요. 그죠? 한 사람당 광고를 1.6번 봤다는 얘기죠. 자, 이들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빈도가 1.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당 광고를 1.6번 봤다는 얘기인데 이 광고를 지금 효율이 안 난다고 끊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광고를 5번 봐야지 한번 클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고를 끊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도달과 빈도.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성과를 누르시고 성과 및 클릭수를 누르세요. 도달, 빈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당 금액, 지출 금액. 자, 여기 또 다시 클릭이 나오죠. 전체 클릭. 이 전체 클릭에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페이지를 클릭할 수도 있고, 좋아요를 클릭할 수도 있고, 뭐 공유를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CTR은 1.35잖아요. 평균 CTR은 1%라고 해요. 우리는 1.35니까 조금 높긴 한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죠. 자, CTR이 낮다. 뭐가 문제일까요? 타겟팅이 잘못되었거나 광고 소재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이 지표를 보고 뭔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CTR이 낮다. 그럼 뭐가 문제냐?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CTR이 낮으면 광고 소재가 나쁘거나 타겟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CPC는 클릭당 단가죠. 노출은 아까 설명드렸고, CPM은 평균 CPM 아까 얼마나 했어요? 7,000원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지금 5,740원이니까 평균 CPM은 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링크 클릭. 링크 클릭이 3가지가 나옵니다. 전체 링크 클릭이 나오고 4가지가 나오나? 네. 여기도 링크 클릭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 또 고유 링크 클릭이 있어요. 그죠? 이 숫자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고유 링크 클릭만 보자 이거죠. 이 고유 링크 클릭에서 결국은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고유 링크 클릭이라고 하는 게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는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죠. 그럼 361명이 들어오면 몇 명이 구매했는지 알아야 되죠. 자, 이 광고 전체를 통해서 10명이 구매했어요. 361 중에 10명, 몇 프로죠? 수학과를 안 나와서 계산이 잘 안 되죠. 3%인가요? 그러면 평균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라 됐어요? 아까 2.5%라 했잖아요. 그럼 평균 전환율보다 좀 높은 편이죠, 그죠? 근데 이게 한 5%, 10% 나왔을 때 대박이죠. 5%, 10%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박이죠. 광고 수익률이 1000% 정도 나오면 대박이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번다? 이러면 이 지표들을 다 하시고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를 운영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광고를 계속해 말어 이런 어떤 기로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이 지표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지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 열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열 맞춤 설정을 누르시고
내가 어떤 지표를 봐야 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하도 많아서.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따질 때는 구매 전환을 따질 때 이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을 측정할 때는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얼마를 수익이 난다. 광고비를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서 얼마만큼 수익이 난다를 먼저 크게 따져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안 따져보더라고요. 네. 따져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해서 한 300만 원 매출 나와서 한 100만 원 벌었다 하면 본전이잖아요. 그럼 광고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본전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항상. 적자가 계속되면 광고를 못 해요. 네. 적자가 계속되면 그 적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네, 그게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을 광고에 손익분기점을 빨리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인내심이 좀 표본 광고는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저는 이렇게 광고를 내놓고 어디가 딴 데 가서 놀다가 계속 들여다보는 게 귀찮아서 막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를 걸어보면 실시간 들어와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마시라. 딱 광고를 걸어놓고 어디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술 두고 그리고 와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들어요, 진짜로. 자,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표만 아시면 광고 운영하는 건 쉬우세요. 빈도, 도달, 노출, 관련성 점수. 관련성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미지의 텍스트를 20도 넘기지 말고 광고를 라이브 시켜서 500명이 도달할 때까지 조태공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네. 광고가 500명한테 도달하기 전에 조태공을 많이 달아주시면 관련성 점수가 높아져요. 관련성 점수가 높아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광고 단가도 하락되고 품질이 좋아서 도달도 높아져요. 왜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광고를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매출이 늘지 않는 이유는 신규 고객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새로운 고객한테 이 광고가 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존 계신데 광고를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광고를 한 다음에 조태보기보다 일단 좋아요가 많이 달려있는 게시물을 하는 거랑 좋아요가 별로 없는 게시물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광고를 시작하고 나서 잘 달리니까. 네. 플랫폼을 직접 운영을 하시기도 하시나요? 도달 올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이렇게 몇만 개 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짓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페이지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작업도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광고도 안 하고 그런 짓도 안 해요. 그냥 광고에만 의존 합니다. 그런 할 시간이 왜 있어요? 그리고 그걸 늘린다고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비활성화되면 골치 아픕니다. 내 광고 계정이 만약에 비활성화되잖아요. 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정을 1000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계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으세요. 근데 프로그램 안 돌리신다고 했는데도 네. 비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상한 광고를 많이 올리시면 네,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상한 광고는 안 올려요. 사행성 광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아까 열맞춤 설정에서 너무 많으니까 볼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디다 설정했는지 주로 구매에 관련된 거, 구매 전환에 관련된 항목만 체크를 해놓습니다.